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택 고덕 숙식 노가다 시작하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부분들에 대한 3주차 보고서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알바 또는 숙식 노가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칸막이 공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공정들 가운데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칸막이를 선택한 이유는 돈 때문인데요. 저는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빚이 있는데 빚도 갚으면서 최소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공수가 많은 공정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적성이고 나발이고 공수 많은 칸막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던 공정 중에 유일하게 철야 고정팀이 있었고, 철야팀에서 일을 하면 꾸준하게 이공수가 나오기 때문에 칸막이 철야 고정팀으로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통과되었고요. 이제 철야팀으로 들어가기 위해 철야 건강검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철야 건강검진까지 3주에서 한 달은 기다려야 검진 결과 확인할 수 있고 철야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철야팀 확정되면 철야팀 숙소로 또 옮기게 되고, 철야는 오후 7시에서 오전 5시 이렇게 8시간 근무하고 이공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숙식 노가다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3주차 숙식 노가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사항 중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숙식 노가다의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코골이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자리에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가 없는 정말 숙소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경험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하고 숙소에 와서는 편하게 잠을 자야 하는데 코를 또 심하게 고는 반장님 계셨어요. 정말 입소를 하면서 며칠 동안 코골이 때문에 잠자리를 계속 설쳤거든요. 그 반장님은 체구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혼자 거실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코를 고는 소리가 방 안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라고요. 같은 방 사용하시던 반장님도 자다가 깨고, 저도 자다가 깨고, 다시 잠이 들다가도 깨고, 잠들고 깨고를 반복하면서 그 반장님 나가실 때까지 잠을 제대로 자질 못했습니다. 결국 숙소 생활 3일 차에 건강검진 혈압 체크에서 수치가 150이 넘게 나오셔서 탈락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숙소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숙소 생활이 많이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숙소 생활은 여러 사람이 입소했다가 또 퇴소를 반복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숙소 생활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점심시간이 2시간인데 쉬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이 2시간이면 밥 10분 만에 후딱 해치우고 나머지 시간 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점심시간이 2시간인데도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 보는 현장이 반도체 공장 8.5층입니다. 여기서 8.5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8층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아파트 층고가 4.5m면 여기 반도체 공장은 기본 11m 이상입니다. 한 개 층이 일반 아파트가 2.5층에서 3층 이상의 높이가 됩니다. 8.5층이면 일반 아파트 25에서 30층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호이스트를 운행하기는 하는데 호이스트 이용하기가 불편할 때가 많아서 보통 걸어서 올라가거나 걸어서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정 식당까지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20분, 다시 복귀하는데 20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걸어서 이동하는 데만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는데 20분 정도 쓰고 나면 1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샵장에 30분 전에는 또 집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잠깐 앉아 있으면 슬슬 또 올라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쉬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많으면 3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8.5층까지 올라가는데 동네에 작은 산 하나 등장하는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층이라 많이 올라가야 하고요.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쉬면서 걸으시는 반장님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점심 2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공수는 미친 짓이다. 여러분, 숙식 노가다의 꽃이라고 한다면 공수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2공수씩은 해야 돈을 번다. 그래서 이제 공수가 많은 공종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1공수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열세 13만 원이면 1.5공수 10시간 19만 5천 원, 2공수면 12시간 26만 원입니다. 여기서 점심시간 2시간까지 합치면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14시간이 됩니다. 오전 6시 출근이면 새벽 3시 50분에는 기상해서 4시 20분에 숙소에서 회사 차량으로 이동을 또 하면 지정 식당까지 4시 40분에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오전 5시 5분쯤에는 식당에서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5시 30분까지 5층에 있는 샵장에 도착을 해서 오전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후 8시가 되면 2공수가 끝이 나는데 실제 업무는 7시 30분에 종료가 됩니다. 평택 반도체 현장에서는 8시 1분이 되어서 퇴근카드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7시 30분에 업무가 이제 종료되어도 5층 샵장에서 8시까지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8시 1분이 되어서 퇴근카드를 찍고 그제서야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정 식당까지 저녁 먹으러 걸어 이제 내려와서 저녁 식사하고 팀 차량으로 숙소 가면 9시가 넘습니다. 숙소 도착해서 씻고 하면 10시입니다.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씻었으면 바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팀의 이제 다른 숙소 생활하시는 반장님은 주차 문제 때문에 3시 30분에는 기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저는 2공수를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1.5공수까지만 했는데 1.5공수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숙소 도착하면 씻고 방 청소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2공수까지 하게 된다면 시간이 더 빡빡하겠죠. 1.5공수 해서 6시에 끝나면 저녁 먹고 숙소 도착하면 7시 30분쯤 됩니다. 그래서 2공수라면 저녁 식사 거르지 않는 이상은 숙소 도착 시간은 9시가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온 거고요. 식당 주차장이 또 전쟁이라 바로 차를 뺄 수도 없습니다.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공수를 하게 되면 빨래도 할 수가 없고 숙소 도착하면 바로 씻고 잠자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이런 식으로 2공수씩 일해야 한다면 삶이 너무 피폐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숙식 노가다 알아보면서 2공수가 끝나면 숙소 도착해서 씻고 바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출근하는 삶의 반복이라는 영상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왜 그런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매일 이렇게 삶의 리듬이 깨져서 일해야 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가다 왔다가 3일 만에 출근하는 일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돈 벌러 와서 매일 이공수식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몸도 그만큼 피곤해져서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갈 텐데 일과 휴식의 리듬이 깨져서 생활하는 삶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